자, 이 아르센 벵거 다큐멘터리가 곧 오늘이에요, 오늘. 네. 나오죠? 인빈서블. 네. 그러니까 인빈시블. 천하무적. 그거죠? 무패 우승을 이제 그쵸? 인빈시블이라고 그러는데 그거 관련된 얘기를. 프리미어리그에서는 유일하게 인빈시블이라는 표현을 쓸 수 있는 감독이 아닌가. 그쵸, 뭐 그 기록이 네. 벵거만 가지고 있으니까. 깨지지 않은 기록이고. 그 최근에 뭐 이 무패 우승 팀들이 유럽 축구사를 통틀어서 좀 있어요. 네. 근데 현대 축구로 넘어와서 무패 우승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아스날이랑 유벤투스 정도. 유벤투스. 이전으로 가면 몇몇 팀들이 좀 더 있는데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거죠. 이게 사실 무승부가 12무나 있기 때문에 승점은 더 높은 팀들이 많이 있는데 이게 안 지는 거에 대한 어떤 그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 리버풀이 한창 그래. 간절하게 1패를 기도하지 않았나요? 저는 사실 그거는 뭐 그런 건 없었어요. 용성 축제 않았나? 그때 근데 내가 꼭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한 번만 쳐라 이러면서. 그냥 그거 솔직히 말해서 뭐 그렇게 그렇잖아. 이미 다 지난 일이고. 네네네. 그게 뭐 사실 아스날 입장에서는 그때밖에 지금은 즐거운 일이 없으니까 옛날을 회상하는 거밖에. 네. 근데 뭐 어쨌든 지금 가지고 있는 건 사실은 사실이고. 그쵸. 그리고 그거와 관련된 행사를 하면서 데이비드 데인이랑 같이 네. 또 행사를 하면서 아르테타, 뭐 에두, 레만, 피레스, 비에이라 막 다 왔더라고. 시간 맞는 사람들이. 퍼기도 왔어요. 네, 맞아요. 퍼거슨 할아버지도 왔어. 근데 이게 일단 시사회를 한 건 맞거든요. 근데 그 데이비드 데인이 얘기한 거는 트레이닝 프로젝트라는 행사에서 벵거에 대해서는 언급했다고 네.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를 좀 했습니다. 아스날에서 벵거가 떠났을 때 그때 클럽은 벵거한테 뭔 역할 하나 줬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거는 자기가 생각했을 때 좀 대단한 실수다라고 이제 표현을 했습니다. 정확하게 명확하게 알기는 쉽지 않은데 제가 생각했을 때 여러 가지 부대 상황이나 이런 거를 보면 둘이 해피하게 나가진 않았어요. 그렇다고 나쁘게 싸우고 나갔다는 아닌데 당연히 벵거 입장에서는 아마 서운함이 있었을 거고 그리고 저도 그렇게 나가는 그림이 썩 좋아 보이지는 않았거든요. 네. 그리고 내 느낌상 슬픔이 좀 느껴지는 부분도 있었고 근데 난 자리를 안 만든 게 잘했다고 생각해요. 지금 이제 돌아보면 그리고 벵거가 그걸 한다고 그랬을 때 받았을까? 잘 모르겠어요. 이 데이비드 데인은 저희가 뭐 가끔 뭐 데이비드 데인의 얘기만 한 건 아니지만 어떻게 보면 당시에 벵거의 조력자이자 실질적인 본체였을 수도 있는 사람입니다. 벵거는 데이비드 데인이 팀을 떠나고 나서 아스날에서 나가고 나서 둘은 굉장히 좋은 사이를 네. 유지하고 있지만 데인이 나가고 나서 너무 많이 힘들어했어요. 옆에서 같이 벵거와 함께 팀을 꾸려갈 수 있는 사람이 사실상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좀 약간 고독한.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을 거예요. 아마. 네. 그래서 이제 뭐 데이비드 데인의 얘기를 조금 더 들어보면 큰 비판은 안 하겠지만 나는 클럽이 아주 큰 실수를 범했다 생각합니다. 뭐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고 봐요. 아스날은 구단의 벵거를 위한 뭐 회장이나 뭐가 됐든 간에 자리를 만들었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고, 그러니까 뭐 저희가 예전 영상에서도 한번 얘기한 것 같긴 한데 퍼거슨 행보랑은 조금 다릅니다. 벵거가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건. 퍼거슨 감독은 경기장에 되게 자주 오고. 맞아요. 근데 벵거는 지금 에미레이츠 스타디움에 한 번도 안 왔어요. 본 적이 없죠. 한 번도 안 왔고. 네, 한 번도 오지 않았죠. 그러니까 이게 뭐 마지막에 떠났을 때 당시의 어떤 상황 때문인지 아니면 벵거의 스타일인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저는 둘 다 섞여 있다고 보거든요. 벵거는 아주 해피하게 나갔더라도 안 왔을 것 같아.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되게 해피한 느낌이 아니었던 것 같은 느낌을 감지할 수 있는 부분이 좀 있어요. 네. 그리고 사실 그때 떠났을 때 팬들이 박수 쳐주고 그랬지만 이건 나는 지금 돌아봐도 되게 이해가 안 갔어. 그 정도까지 대우를 받을 사람은 아니야. 그렇지. 그러니까 되게 비판받을 만한 상황이 있었지만 우리나라에서도 나는 이제 이해가 안 갔다니까. 노망났다. 무슨 진짜 치매다. 난 그거는 그 정도의 얘기를 들을 사람은 아니었거든. 지금 생각해도 약간 화나는데 왜냐면 그때 정말 분위기가 안 좋았어. 하이버리도 있었지만 난 이해가 왜 이러지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할 일인가? 근데 거기에다가 주변 사람들이 막 와서 그 기름을 싹 붓잖아. 그걸 뭐 타팀 팬들이니까 그럴 수 있지. 근데 거기에 같이 비난. 좀 난 이거는 아니다. 저는 사실 그 해준 게 얼만데라는 말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네. 왜냐면 그래 과거에 좋았던 건 맞아.
근데 지금 안 좋으면 저는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거에 대해서 조금 지지하는 입장인데 그럼요. 저는 퍼거슨이나 벵거 케이스는 좀 다르다고 생각해요. 이제는 떠나라. 난 그럴 수 있죠. 그거는 네. 당연하지. 왜냐면 그때 비판받을 만한 소지가 되게 많았어요. 끝에 2년은. 근데 그렇다고 그렇게 도를 넘은 비판을 할 상황까지 그런 욕을 먹을 사람은 아니거든. 원색적인 비난은 어울리지 않는 네. 인물이었다라는 얘기를 저도 좀 하고 그래. 싶고. 그것도 타 팀 팬들이 아니라 자기 팀 팬들이 얘기하는 거는 난 좀 이해가 안 갔어.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 다큐멘터리 안에 퍼거슨이 비판한 맞아요. 있습니다. 네. 일단은 말씀드렸듯이 오늘 이제 그 다큐가 나왔고 시사회에 뭐 에두, 뭐 펜라이스도 왔고, 펜라이스 코치랑 프리모락도 있었고, 네, 이안 라이트, 뭐 아르테타 그리고 로이 오지슨도 맞아요. 이제 참석을 해서 또 이제 로이 오지슨이랑 벵거랑 되게 반갑게 또 인사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플리트 같은 예전 토트넘 감독, 네, 또 있어. 알렉스 퍼거슨이 이제 그 아스날 팬들에 관련해서 언급한 내용은 벵거는 매년 아스날이라는 클럽을 유럽 대항전으로 이끌었음에도 비판을 받았다. 아스날 서포터들은 이에 대해서 부끄러워해야 된다.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벵거와 나는 고루한 사람이지만 그렇게 나쁘진 않았다. 그러니까 여기서 다이너소어라는 표현을 썼더라고요. 저는. 네. 그러니까 직역한 공룡이죠. 근데 이게 사전을 찾아보니까 좀 고루한 사람이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나는 리그에서 13번을 우승을 했지만 시즌 전체를 무패로 마감한 적은 없다. 이는 무엇보다도 뛰어난 성과고 벵거의 업적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또 요즘 와서는 약간 뭐 반조롱으로도 얘기가 돼요. 아까도 얘기했는데 26승 12무 무승부 존나 많은데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지만 뭐 그렇게 얘기하는 거는 사람들의 관점이니까 뭐 그게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한 번도 안 지는 건 역시 어려운 일이고 대단하죠. 이거는 또 퍼거슨이 저 벵거를 이제 조금 더 이렇게 해주고자 얘기를 더 한 게 아닌가. 그러니까 그 리버풀이 한창 좋았지만 결국 무패 우승을 못했죠. 그리고 제가 좋아하던 전북도 무패 우승을 할 뻔했어요. 근데 결국 못했습니다. 네. 그 시즌 내내 1패도 안 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죠. 진짜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만약에 이후에 벵거가 조금 더 트로피를 들고 아스날이 지금도 우승권에 얘기가 돼 있으면 아마 그 무패 우승이 더 빛날지도 몰라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상황이 안 좋고 좀 추억이 된 그러다 보니까 뭐 12분짜리 그거 아직도 그걸 붙잡고 있냐 이런 얘기를 또 듣기도 하고 그러는 거죠. 뭐. 네. 이제는 아르센 벵거가 이제 다큐멘터리를 통해서 무슨 얘기를 했는지를 기사를 통해 소개된 걸 제가 좀 말씀을 드릴 텐데 근데 딱 벵거 말대로 그랬던 것 같아요. 나는 내 자신을 아스날과 완전히 동일시했다. 맞아요. 근데 이거는 좀 후회되는 실수였다라고 하더라고요. 지금은 내가 아스날에 가야 할 특별한 이유가 없다. 이것 때문에 뭐 별로 경기장도 안 가는 것 같고 그래. 관련 코멘트도 안 하는 것 같고 여러 가지 감정이 지금 섞여 있다고 생각해. 프랑스 대표팀, 잉글랜드 대표팀 갈 기회 3번 있었다. 그래. 이 얘기 가끔 제가 드리지 않았었나? 직접 얘기하기 전에 페레즈가 갈락티코를 벵거한테 맡기고 싶어 했고 오퍼를 실제로 많이 했어요. 맞아요. 근데 그때 비에이라는 흔들렸고 벵거는 흔들리지 않았고 속으로 흔들렸을지 모르지만 결국에 안 갖고 얘기도 꺼내지 않았었거든. 그렇죠. 뉴스만 나왔을 뿐이야. 가끔 내가 그랬어요. 막 사람들이 충성심 얘기했을 때 나는 충성심을 보여주는 건 로열티는 재계약 사인이라고 그랬거든. 가끔 이게 마지막까지 나는 벵거 옹호론자였으니까 그때도 결국 수많은 사람들이 떠나고 배신을 했지만 아스날에 남아있는 게 누구냐. 그럼 진짜 아스날을 위한 사람이 누군지는 남아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아마 그게 본인 커리어로 봤을 때 지금 돌아보면 굉장히 수많은 팀에서 원했었거든요. 그렇죠. 네, 지금 나와요. 여기 인터뷰 있어요. 레알 마드리드에서도 왔었고 그리고 유벤투스, 파리 생제르맹, 심지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 갈 수도 있었다. 나는 이거는 아예 처음 나도 몰랐어. 전혀. 네. 그러면 이제 이때 가면은 퍼거슨 대신에 이제 벵거가 아마 시간이 그랬겠지. 네, 그랬단 얘기인데 이건 조금 신기한 부분이. 이 사람은 정말 본인 얘기를 안 하는 사람이야. 네. 본인이 입을 열기 전까지 이것도 이런 얘기 안 하고 만약에 책에도 안 쓰죠? 그러면 죽을 때까지 모르는 거야. 모르죠. 네, 뭐 그 관계자들이 입을 열지 않는 이상 그리고 또 당사자 입에서 나오는 거랑 이제 다르지. 다른 사람들 입에서 나오는 건 다르고. 그러니까 본인이 스스로 은둔자라고 표현을 했더라고요. 거품 속에서 살았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훈련장, 축구 경기장, 집 이 세 장소라는 작은 트라이앵글 안에서 본인이 살았다라고 하면서 내 열정이 이기심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죄책감을 느낀다. 축구에 대한 내 열정은 내 주변 사람들을 충분히 돌보지 못하게 만들었다. 그래서 뭐 패배했을 때 막 토하기도 하고 막 그랬다고 하더라고. 그 본인 예전에도 자기는 너무 아스날이랑 축구밖에 몰라서 주변 사람들에 대해서 미안하다는 얘기를 가끔 한 적이 있었어요. 저도 인터뷰에서 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하이버리랑 에미레이츠 스타디움 관련해서도 얘기했습니다.
하이버리는 내 영혼이었고 에미레이츠는 고통이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2억 파운드의 프로젝트로 시작해서 결국에는 4억 2,800만 프로젝트로 끝났기 때문에 더 어려울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다. 결정적 포인트는 2007년이었는데 이때 이제 데이비드 데인이 스탠 크랭케를 영입하기로 합의를 했고 이사회에서 내가 긴장을 느낀 게 처음이었다. 나는 클럽에 충성할지 아니면 데이비드 데인에게 또 그런 걸 보일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됐다라고 언급을 했어요. 06년부터 2015년까지 제한된 자원 속에서 일을 했고 우리가 빚을 갚을 수 있는 수준으로 클럽을 유지하기 위해 나는 개인적으로 최선을 다했고 잘했다고 생각한다. 벵거의 최대 업적은 목표 우승이 아니라 이겁니다. 벵거가 아니라면 대출도 연장되지 않는 상황에서 꾸역꾸역 버티면서 유럽 대항전을 계속 나가지 않았으면 아마 중간에 클럽 진짜 큰 문제가 있었을 거예요. 버티면서 본인이 총알바지 다 하면서 챔피언스리그 그때는 그 4위랑 16강이 46, 조롱이었지만 그렇지. 그렇게 조롱받으면서 그 탄환을 몸에 맞으면서 버티었기 때문에 지금 어쨌든 챔스 못 나가는데도 6만짜리 그 구장 가지고 그치. 유지 중이잖아. 네, 맞아요. 그거 아니었으면 중간에 아마 큰 문제 있었을 거예요. 챔스에 들어가는 곳과 안 들어가는 아예 곳에 달라. 따라서 이 금액은 그게 다르기 때문에. 네. 0304 시즌을 돌아보면서는 내가 꿈을 이룬 순간이었다라고 했습니다. 뭐 충분히 그럴 수 있죠.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것을 결국 해냈고 나는 1년 동안 내 일을 완벽하게 해냈다고 생각한다. 저는 이제 요즘에는 축구가 1위예요. 경기 보다 보면 당연히 재밌죠. 근데 그 벵거 관련된 글을 읽을 때나 이런 걸 보면 옛날로 돌아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감정적으로 약간 이게 달라져요. 포인트들이 조금씩 그 있죠. 옛날에 반통수 빡치는 거는 사실 내가 솔직히 얘기 드리겠습니다. 캐릭터도 있어. 이제는. 없다고 하면 거짓말이지. 그건 거짓말이지. 네. 울고 그냥 빡칠 때도 있는데 근데 이 사람에 관련된 얘기를 하면 진짜로 여기가 뭐가 약간 움직이는 게 있어서 화나거나 그리고 나는 좀 불쌍하다고 느꼈거든. 내가 사실 이 사람이 불쌍하다고 그러는 게 웃기잖아. 엄청 나보다 나는 죽을 때까지 일해도 이 사람의 연봉에 뭐 요만큼이라도 벌겠어요. 그리고 업적도 말도 안 되는 일이고. 근데 그냥 심정적으로 좀 동정심이 갈 때도 있고. 그 다음에 응원도 이 사람만큼 어느 선수도 그리고 뭘 볼 때도 감정이입을 한 적이 없었으니까. 근데 내가 오죽하면 그때 나갔을 때 나는 아스날보다 벵거를 더 좋아했던 것 같다는 얘기는 할 정도로 지금은 습관처럼 아스날을 좋아하지만 그 본인이 좋아했었던 팀에 대해서는 그렇게 향수를 좀 불러일으키는 포인트들이 있어요. 저도 그 이제 지금 아마 유튜브에 올라와 있을 텐데 환희볼 플러스에 한번 올라왔었죠. 그 김상식 감독 이제 그 전북에서 마지막 골. 네네네네. 그 이제 관중석 보면 제가 있습니다. 아 그래? 네, 아주 열렬하게 응원한 제가. 아 진짜 그렇구나. 그냥 누가 봐도 나야. 제일 좋아해. 그 영상에서 제일 좋아합니다. 예. 네. 근데 그런 거를 딱 보고 전북 뭐 그런 옛날 영상들 이런 걸 딱 보면은 내가 저렇게 순수하게 축구를 좋아했었던 시기가 있었구나. 그리고 얼마 전에는 또 오랜만에 그 알사드랑 챔스 결승을 다시 봤거든요. 근데 그 이승현이 골을 넣었을 때 저는 그때 N석에 있었습니다. 네. 골대 뒤에 이승현 선수가 골을 넣었을 때 그리고 그 히든 풋볼에서 한번 오마이 팀 전북 얘기할 때 그 알사드 얘기를 했는데 제가 거의 저만 말했어요. 그때 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때 나는 지금과 굉장히 다른 사람이었고. 그래. 나도 그래. 저도 지금은 이제 축구가 일이 됐으니까 이제 그런 게 없는데 종민이 형한테는 그 포인트가 이 벵거에 대한 그런 향수. 맞아요. 저는 이제 또 다른 부분에서 그런 걸 느끼는 거고. 나는 이때는 막 축구 봤을 때 세상에 이렇게 재밌는 게 있다니라고 봤어. 축구를. 저도 그랬어요. 어떻게 이렇게 재밌지? 전북에 빠지면서 K리그 축구에 대한 재미를 느꼈고 해외 축구를 보기 시작하면서 이런 축구도 있구나. 너무 재밌고 그 다음에 그 안 좋으면 같이 막 기분도 안 좋고 그리고 이 사람이 막 좋아하면 나도 기분이 좋고 그랬다가 이렇게 떠나고 난 다음부터는 그리고 그때 이제 내가 축구에 관련된 일을 시작을 하니까 그렇죠. 이제 일로 보게 되지 아무래도. 그렇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그게 있어요. 이 사람의 뒷얘기를 안 알고 싶어 많이. 그래서 내가 다큐나 이런 거 책이 나오면 많은 분들이 물어봐요. 책 읽었냐고. 선물도 받았어 심지어. 있더라 저기. 근데 안 열어보게 돼. 자서전 그러니까 저도 되게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못 푼 얘기들이 많겠어요. 그래. 그리고 여기서도 다 안 나오지. 본인들 그렇지. 일정 이상은 잘라내고 그럴 테니까. 그렇죠. 이것도 내가 본 다음에 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 반면에
안 보고 싶다의 마음도 있어. 뭐 때로는 모르는 게 약이라는 그러니까. 말이 그래서 있는 것 같습니다. 뭐 하여튼 그렇습니다. 네. 뭐 이제 나보다 훨씬 고령이고 원래 자체가 그죠? 이제는 할아버지 나이니까 건강하게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마지막까지 아스날이랑 안 관여됐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 아르테타가 그 얘기하더라고. 뭐 이렇게 자문이나 이런 것도 좀 해줬으면 좋겠다고 그러는데 안 했으면 좋겠어. 네. 그리고 그냥 본인 즐겁게 살다가 지금 피파 일 하잖아. 네, 맞아요. 그거 하면서 이제 최근에 이제 벵거 얘기 나왔던 게 그거였었잖아요. 2년제 월드컵 그런 거. 그리고 예전에 뭐 이제 유소년 그치? 관련해서도 네. 있었고 그런 거 하다가 보냈으면 좋겠어요. 네.